오늘의 주제, 화재 발생 시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래 사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방화 셔터입니다. 방화 셔터는 화재가 날 경우 연기나 열을 감지해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철문인데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방화 셔터는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상문과 일체형인 방화 셔터는 일부의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분리형 방화 셔터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소재로 만든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비상문과의 거리가 3m 이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발생한 화재,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걸 확인했다면 대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학교에 일체형 방화 셔터가 있다. 그렇다면 비상문을 밀어 대피하면 됩니다. 아니야, 우린 분리형인데. 근처 비상문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봤다면 분리형 비상문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셔터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셔터를 발로 차거나 몸으로 밀어서 열리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열리지 않는다면 셔터 3m 이내에 있는 비상문을 찾아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피를 하고 난 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문을 꼭 닫아야 합니다. 아참, 방화 셔터나 방화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 등에 손을 대어본 후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고 비상구로 대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화재로 인한 실제 사고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불이 시작된 1층, 바로 위층인 2층 내부는 물론 3층, 4층 복도 벽면은 연기에 그을린 부분이 거의 없었고 5층과 6층 복도도 벽면이 하얀 상태 그대로였다. 다음은 두 번째 사고 사례 기사입니다. 성탄절인 25일 새벽 서울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발화 지점인 3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계단을 타고 빠르게 상층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화재 사고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방화문 때문입니다. 방화문은 열어놓으면 화재 발생 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 타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불꽃 또는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게 돼 있으나 방화문의 규정과 용도를 모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통행을 위해 열어놓거나 벽돌 또는 말굽을 받쳐도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안전 포스터를 보고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방안전 포스터 5개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무엇과 관련된 포스터일까요? 여기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방화문에 관련된 포스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포스터, 문을 택배 상자로 보이는 물건들이 막고 있네요. 이 포스터는 우리 집 안전을 막지 마세요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화문 앞에 자전거나 택배 등 물건을 두어서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만든 포스터입니다. 열려 있으면 낭패, 닫혀 있어야 방패. 이건 방화문이 방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닫혀 있어야 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열어두는 곳이 많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세 번째 포스터에는 소화기가 있네요. 제2의 소화기입니다 라는 뜻은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으로 소화기의 역할을 하는 방화문도 필수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번째 포스터도 볼까요? 방패가 자리하고 있네요. 불길을 막는 방화문과 같은 의미로 지켜주는 역할, 든든한 존재의 방화문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만든 포스터입니다. 마지막 포스터는 안전을 열어놓지 마세요 라는 의미라는데요. 안전을 열어놓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언가 열어둠으로써 안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 같죠? 화재란 무엇일까요? 불화, 재앙재, 불이 나는 재앙 또는 불로 인한 재난이라는 뜻을 가진 화재. 화재는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는데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주방화재. 일반 화재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보는 물건이 타는 화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나무,
종이, 플라스틱 등이죠. 불이 꺼진 후 재가 남는 화재라고 보면 돼요. 다음은 유류화재, 휘발유나 알코올 같은 액체가 타는 화재를 말해요. 유류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다 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다음은 전기화재인데요. 전기기구나 전선에 전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나는 화재를 말해요. 과열이나 누전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기가 연결된 상태인데 물을 쓰면 감전의 위험까지 있으니 절대 조심해야 해요. 다음은 금속화재예요. 좀 생소하죠? 마그네슘, 리튬 같은 특별한 금속이 타는 화재예요. 보통 실험을 할 때 많이 발생하죠. 다음은 주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인데요. 식용유나 기름 같은 재료와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해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안전장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미지 생성 AI에 질문을 적어봅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들이야. 어때? 정말 많지? 역시 불이 빠르게 번지지 않도록 돕는 소화기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소화기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소화기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화재의 종류마다 적절한 소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야. 불은 연소되는 물질과 환경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모든 화재를 같은 방식으로 진압할 수는 없어. 그래서 화재의 특성에 맞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해. 아, 이러한 이유 때문이군요. 각 화재 특성에 맞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안전하다는데요. 그렇다면 소화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화기에는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K급 소화기가 있어. 화재 특성에 따른 소화기 사용, 우리 모두 꼭 기억하자고요.